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거울을 보실 때마다 얼굴에 생긴 기미나 주근깨, 검버섯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죠?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색소 침착 때문에 비싼 화장품이나 피부과 시술을 받으시는데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여러분의 부엌에 있는 평범한 식초로 이런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할머니들이 예전부터 사용해오던 이 천연 재료가 현대 과학으로도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어요. 특히 시니어 분들께서 간과하기 쉬운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데 이걸 제대로 알고 실천하시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이런 귀중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피부를 위한 더 많은 비법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식초를 활용한 색소 침착 관리법의 핵심 내용들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식초가 어떻게 우리 피부의 기미와 주근깨를 개선시킬 수 있는지 아시나요? 이건 정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예요. 먼저 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이 피부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아세트산은 pH 2.5 정도의 산성을 띠는데 이 산성 성분이 피부 표면의 각질층을 부드럽게 용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피부에 생기는 기미나 주근깨는 대부분 멜라닌 색소가 피부 표면과 진피층에 축적되어 생기는 현상이에요. 식초를 피부에 적용하면 묵은 각질과 함께 표면에 쌓인 멜라닌 색소를 자연스럽게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가벼운 화학적 필링과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사과 식초에는 알파 하이드록시산 AHA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각질 제거 효과가 더욱 뛰어납니다. 또한 식초에는 타르타르산과 말산 같은 천연산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성분들은 피부의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새로운 세포의 재생을 도와줍니다. 결과적으로 색소가 침착된 오래된 세포들이 자연스럽게 탈락하고 새로운 건강한 세포들로 대체되는 과정이 빨라지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식초의 항산화 작용이에요. 식초에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활성산소로 인한 피부 손상을 막아주고 추가적인 색소 침착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니어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턴오버 주기가 길어지는데 젊을 때는 28일 정도였던 피부 재생 주기가 50대 이후에는 40-50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색소 침착이 더 오래 남아있게 되고 개선 효과를 보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식초를 사용한 관리를 시작하실 때는 충분한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지속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통 2-3개월 정도는 꾸준히 사용해야 눈에 띄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점은 식초의 종류에 따라 효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현미식초는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피부 보습에 도움이 되고 사과식초는 비타민C와 각종 미네랄이 풍부해서 미백 효과가 뛰어나며 포도식초는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있어서 노화 방지에 특히 좋습니다. 이렇게 식초가 색소 침착을 개선하는 과학적인 원리를 이해하시면 왜 우리 조상들이 예로부터 식초를 미용에 활용해 왔는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단순히 민간요법이 아니라 실제로 효과가 있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떤 식초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그냥 아무 식초나 사용하시다가 오히려 피부 트러블을 겪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천연 발효 식초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시중에 파는 합성 식초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돼요. 합성 식초는 빙초산을 물로 희석해서 만든 것으로 피부에 자극이 너무 강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미용 효과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떤 식초가 좋을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현미식초입니다. 현미식초는 현미를 발효시켜 만든 것으로 아미노산 함량이 매우 높아요. 특히 글리신, 알라닌, 프롤린 같은 아미노산들이 풍부한데 이런 성분들이 피부의 수분 보유력을 높여주고 콜라겐 생성을 도와줍니다. 두 번째로는 사과식초를 추천해 드려요. 사과식초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또한 팩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피부 진정 효과도 있고요. 특히 기미나 주근깨가 심한 분들에게는 사과식초를 더 권해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는 포도식초인데요. 포도식초에는 레스베라트롤과 안토시아닌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노화를 방지하고 기존의 색소 침착도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시니어 분들이 특히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얇아지고 민감해지기 때문에 젊은 분들보다 더 순한 식초를 선택하셔야 해요. 또한 제품을 구매하실 때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해 보세요. 좋은 식초를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병을 들어서 흔들어 보세요. 좋은 천연 발효 식초는 흔들면 거품이 오래 지속됩니다. 이는 천연 계면활성제 성분이 들어있다는 증거예요. 반면 합성 식초는 거품이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또한 색깔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에요. 천연 발효 식초는 약간 탁하고 침전물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오히려 좋은 식초라는 증거입니다. 너무 맑고 투명한 식초는 오히려 의심해 보셔야 해요. 냄새도 확인해 보세요. 좋은 식초는 시큼하면서도 은은한 과일향이나 곡물향이 납니다. 너무 자극적이고 코를 찌르는 듯한 냄새가 나면 합성 식초일 가능성이 높아요. 가격도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어요. 너무 저렴한 식초는 대부분 합성 식초이거나 품질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적정한 가격대의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안전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유기농 인증을 받은 식초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점이에요. 유기농 인증 제품은 농약이나 화학 첨가물 없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피부에 더 안전하거든요. 마지막으로 보관 상태도 확인해 보세요.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된 제품을 선택하시고 개봉 후에는 냉장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식초는 개봉 후 공기와 접촉하면서 산화될 수 있기 때문에 뚜껑을 꼭 닫아서 보관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이렇게 좋은 식초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피부 관리 효과가 훨씬 달라질 거예요. 다음에는 이 식초를 어떻게 희석해서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식초 희석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피부에 큰 손상을 줄 수 있어서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먼저 절대로 원액 그대로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식초의 산도는 보통 4-6% 정도인데 이 정도 농도를 그대로 피부에 바르면 화학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피부가 더 얇고 민감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기본적인 희석 비율부터 말씀드릴게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식초 1에 물 10의 비율로 희석해서 사용하세요. 즉, 식초 1티스푼에 물 10티스푼을 섞는 거예요. 이 정도 농도로 시작해서 피부가 적응되면 점차 농도를 높여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의 종류도 중요해요. 수돗물보다는 정제수나 생수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돗물에는 염소나 기타 화학물질이 들어있어서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또한 물의 온도도 실온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물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희석할 때 사용하는 용기도 신경 써주세요. 플라스틱 용기보다는 유리 용기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식초의 산성 성분이 플라스틱과 반응해서 유해 물질이 나올 수 있거든요. 작은 스프레이 병에 담아서 사용하시면 편리하실 거예요. 희석액을 만들 때는 반드시 식초를 물에 넣는 순서로 하세요. 물에 식초를 넣는 게 아니라 식초에 물을 조금씩 부어가면서 희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농도 조절이 더 정확하게 됩니다. 농도 조절은 정말 개인차가 큰 부분이에요. 어떤 분은 110 비율로도 자극을 느끼실 수 있고 어떤 분은 15 비율까지도 괜찮으실 수 있어요. 특히 아토피나 민감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115 또는 120 비율로 더 묽게 희석해서 시작하시기를 권해드려요. 농도를 높여가는 과정도 천천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2주 정도 사용해 보시고 피부에 이상이 없으면 18 비율로 또 2주 후에는 16 비율로 점진적으로 농도를 높여가세요. 최종적으로는 13 비율 정도까지 올릴 수 있지만 이건 피부가 완전히 적응된 후의 이야기예요. 여기서 시니어 분들이 특히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pH 균형이 변화하는데 젊을 때는 pH 5.5 정도였던 피부가 나이가 들면서 pH 6-7 정도로 알칼리성에 가까워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산성인 식초를 사용하면 pH 쇼크를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사용 전에 반드시 팔꿈치 안쪽이나 귀 뒤쪽에 패치 테스트를 해보세요. 희석액을 작은 면봉에 묻혀서 동전 크기 정도로 발라보시고 24시간 동안 관찰해보세요. 만약 빨갛게 되거나 가려움, 따가움이 있으면 더 묽게 희석하시거나 사용을 중단하셔야 해요. 계절에 따라서도 농도를 조절하시는 게 좋아요. 여름철에는 땀이 많이 나고 피부가 예민해지기 때문에 좀 더 묽게 사용하시고 겨울철에는 피부가 건조해지므로 농도를 약간 높이되 보습에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희석액의 보관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한 번에 많이 만들어 두시지 마시고 일주일 정도 사용할 분량만 만드세요. 냉장고에 보관하시되 사용하기 30분 전에 미리 꺼내서 실온에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희석액에 다른 재료를 추가하실 때도 주의하셔야 해요. 꿀이나 글리세린 같은 보습 성분을 추가하시는 것은 괜찮지만 에센셜 오일이나 다른 산성 성분을 함께 넣으시면 예상치 못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농도 측정을 위해 pH 측정지를 하나 구비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피부에 적합한 pH는 4.5-6.5 정도이므로 희석액의 pH가
이 범위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더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고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올바른 사용법을 모르고 무작정 바르시다가는 오히려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우선 사용 전 준비 과정부터 시작할게요. 식초 희석액을 바르기 전에는 반드시 세안을 깨끗하게 하셔야 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너무 강한 세안제를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피부 장벽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순한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세안 후에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지 마시고 살짝 촉촉한 상태에서 식초 희석액을 발라주세요. 완전히 건조한 상태에서 바르면 흡수가 잘 안 되고 자극도 더 클 수 있거든요. 수건으로 살짝 눌러주듯이 물기를 제거하시고 피부에 약간의 수분감이 남아있을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적용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화장솜에 희석액을 충분히 적셔서 김이나 주근깨가 있는 부위에 가볍게 톡톡 두드리듯이 발라주세요. 절대로 문지르거나 강하게 누르시면 안 돼요. 피부에 마찰을 일으키면 오히려 색소 침착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바르는 순서도 중요해요. 가장 색소 침착이 심한 부위부터 시작해서 점차 주변 부위로 넓혀가세요. 한 번에 얼굴 전체에 바르지 마시고 처음에는 작은 부위부터 시작해서 피부 반응을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바른 후에는 10-15분 정도 그대로 두셨다가 미지근한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 주세요. 처음 사용하실 때는 5분 정도만 두시고 점차 시간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절대로 하룻밤 내내 바르고 주무시거나 하시면 안 돼요. 씻어낸 후에는 바로 보습제를 발라주시는 게 중요해요. 식초의 산성 성분이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보습이 필요합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세라마이드나 히알루론산이 함유된 보습제를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려요. 사용 빈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1-2회 정도만 사용하세요. 피부가 적응되면 격일로, 그 다음에는 매일 사용할 수 있지만 개인차가 있으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늘려가세요. 시간대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가능하면 저녁에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식초를 바른 후 피부가 일시적으로 민감해질 수 있는데 이때 자외선에 노출되면 오히려 색소 침착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만약 아침에 사용하셨다면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세요. 여기서 시니어 분들이 특히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은 분들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 2-3개월은 꾸준히 사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인내심을 갖고 지속하세요. 사용 중에 나타날 수 있는 반응들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처음 며칠 동안은 약간의 따가움이나 붉어짐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하지만 심한 가려움이나 부어오름, 물집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시고 피부과에 상담받으세요. 또한 피부가 벗겨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는 정상적인 각질 제거 과정이에요. 하지만 너무 심하게 벗겨지거나 상처가 생기면 농도를 낮추시거나 사용 빈도를 줄이셔야 합니다. 계절별 사용법도 다르게 하셔야 해요. 여름철에는 땀과 피지 분비가 많아서 희석액이 잘 흡수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때는 사용 전에 토너로 피부를 정리해 주시고
사용 후에는 가벼운 제형의 보습제를 사용하세요. 겨울철에는 피부가 건조해지기 쉬우니까 사용 후 보습에 더욱 신경 써주시고 실내 습도도 50-60% 정도로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스킨케어 제품과의 사용 순서도 중요해요. 식초 희석액을 사용하는 날에는 다른 산성 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피해 주세요. 특히 비타민C 세럼이나 AHA, BHA 제품과는 함께 사용하지 마시고 최소 24시간 간격을 두고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